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이펙트 작업물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레벨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법, 레벨 시퀀스를 이용해서 영상과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게임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서 캡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화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예제 화면의 내용은 몬스터를 배치하고, 자, 캐릭터 플레이어 스타트를 배치가 되어 있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캐릭터가 몬스터를 스킬 이펙트로 공격하는 내용을 캡처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플레이 캐릭터 중심으로 화면을 보게 되고요. 이 내용은 프리뷰로 보게 됩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실제 게임 플레이에 플레이어 캐릭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게 되죠.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반디캠 같은 캡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현재 플레이 되는 화면을 캡처해 볼 수가 있죠. 전체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물론 반디캠 말고도 지포스의 캡처 툴을 이용해서 녹화를 해볼 수도 있고요. 캡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화면을 전체 화면에서 캡처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있겠죠. 이 방식에는 실제 게임 플레이에 국한돼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실제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게임 캐릭터가 실제 스킬을 쓰고 몬스터에 맞추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포펄에 집중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집중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게임 작업에 쓰이는, 적용되는 활용면의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도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우리가 안정된 카메라 구도를 필요할 때가 있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레이 캐릭터와 몬스터 그리고 스킬 이펙트가 실제로 게임 플레이 안의 스킬로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놔야겠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합니다. 카메라는 여기서 이렇게 기본 카메라를 이렇게 드래그 한 것이고요. 자, 카메라의 위치를 이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 프리뷰가 우측 하단에 뜨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캐릭터와 몬스터 간의 구도를 적당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레벨에 설치된 월드 아웃라이너에 설치된 카메라 액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블루프린트,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선택된 카메라를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지금 내가 선택한 선택한 컨텐츠에 대한 레퍼런트 생성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퍼센트 레벨,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레벨에서 선택된 컨텐츠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가져와서 Set View Target with Blend, 카메라의 블렌드 설정을 New View Target, 새롭게 보는 타겟, 내 플레이어 캐릭터 카메라가 아니라
이 타겟을 쓰고, 그리고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비긴 이벤트를 연결을 하게 되면 레벨에 설치한 카메라 액터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비긴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카메라 구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스킬 시스템을 완성을 해놓은 상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완성을 했다면 이렇게 실제 액션 버튼을 눌러서 스킬 이펙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실제 게임을 보는 듯한 뷰에서 캡처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다 완강을 하시고 배워 오셨던 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실제 플레이에 기반이 되는 캡처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게임 플레이를 실제로 하는 것과 그리고 이펙트를 페르소나에서 완성해서 넘겨주는 것은 좀 큰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확인까지 하는 게 이펙트의 작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의 이펙트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달라지죠. 이렇게 레벨 시퀀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는 고정된 쿼터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위한 연출을 캡처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 내용을 전체 화면으로 해서 아니면 콘솔 플레이로 플레이 창을 하나 띄워서 이런 반디캠 같은 좋은 캡처 툴로 캡처를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펙트 포트폴리오에서 볼 수 있는 시퀀서를 배치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시퀀서를 이용해서 각각의 컨텐츠들을 실제로 배치를 해서 그 시퀀스의 내용대로 녹화를 하는 거죠. 제가 시퀀스 캡처 방법은 전 시간에 알려드렸죠. 자, 먼저 이 레벨 화면으로 오셔서 시네마틱에서 레벨 시퀀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레벨 시퀀스의 이름은 시퀀스의 약자 SQ에 내가 하고 있는 레벨을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 창이 떴고요. 자, 여기서도 카메라는 따로 가져와서 설치를 해도 되고요. 카메라 컷을 눌러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카메라 컷 밑에 생성된 시네 카메라 액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카메라 화면을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시퀀스를 생성을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카메라 컷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데 카메라 모양 옆에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아웃라이너, 이 레벨 안에서도 이 카메라 액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번개 표시가 있게 되죠. 이거는 스포너벌이라고 이 자체의 컨텐츠를 이 시퀀스에만 시퀀스 전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라벨 시퀀스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시퀀스의 이름이 정의가 되죠. 이 시퀀스를 닫으면 그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퀀서를 다시 열면 여기 생겼죠, 생상에. 그 내용이 시퀀스 국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 전용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컨텐츠가 스포너블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안에서의 구성을 다 레벨에서 구성된 내용을 스포너블로 가져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스포너블로 생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레벨 시퀀스에서는 카메라, 그리고 플레이어, 몬스터, 그리고 이펙트가 되는 것들도 다 레벨 시퀀스의 개별 컨텐츠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현재 애니메이션 있죠. 자, 이 레벨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시퀀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작업한 레벨 몽타주는 애니메이션을 트랙을 적당히 섞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이 내용은 레벨 몽타주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내용,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기본 트랙이 되는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셋 둘러보기, 생성. 생성에는 몽타주도 있지만 컴포짓도 있습니다. 자, 몽타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만 컴포짓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알아보기 쉽게 테스트 0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01번에서 우리가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편집하기 위해서 이 컴포짓 애니메이션 트랙에서 또 몽타주와 같이 편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세그먼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끝 시간을 0.45 끊어주면 손을 뻗었을 때쯤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똑같은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 A 어택 미디움인데요. 드래그를 해놓으면 그 뒤에 트랙이 이어서 붙게 되고 이 뒤에 시작되는 트랙의 시작 시간도 여기 끝에 맞춰주면 되겠죠. 0.45 0.4로 할까요? 0.4 이런 식으로 끝과 시작 시간을 맞추고 장풍을 길게 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재생 속도를 0.02 정도로 굉장히 거의 멈춤 형태로 놔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가지고 와서 자, 에디티브가 아니라 요거죠. 기본 애님 시퀀스를 가져와서 마지막에도 0.45 그렇죠? 0.4에서 0.45 0.45에서 시작해서 뭐 1.233이었죠. 네, 끝 시간 그대로 놔두고 플레이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유지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안 하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이 애니메이션 시퀀스 어택 A를 이렇게 시퀀스 자체로 드래그를 하면 바로 스폰오버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 시퀀스의 내용을 애니메이션 내용을 여기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렇죠? 자, 이 스폰오버는 여기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불러온 애니메이션은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 레벨에 있는 녀석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스포너몰로 가져올 수 있어요. 얘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포너몰로 변환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 작업을 이렇게 드래그를 바로 하면 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왔어도 트랙을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트랙을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또 애니메이션을 또 추가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을 섞어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애니메이션 시퀀스에서 아예 하나의 스킬을 위한 액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게임에 필요한 내용을 세팅하듯이 이펙트를 이 시퀀스에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펙트 자체를 자, 이렇게 이거는 이펙트 액터 형태를 가져왔고요. 파티클도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플레이를 언제 스폰할지, 그렇죠? 스폰 될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프로퍼티 여기에 들어간 프로퍼티 컴포넌트, 이 이펙트 액트에 들어간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직접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시퀀스에서 똑같이 카피를 해 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복사하기,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든 컴포지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배치한 애니메이션 스포너벌 위치도 잘 맞춰줘야겠죠. 얘 위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트랜스폼을 로컬로 보고 각도를 이렇게 같이 얘가 쳐다보는 방향이랑 맞춰야겠죠. 직선으로 뻗어가는 내용이니까 그 뒤쪽으로 쭉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제가 지금 다시 지웠는데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야겠죠. 이름이 테스트 01번이었죠. 컴포짓. 자, 여기서 시작과 동시에 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의 길이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길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의 컷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길이입니다. 이걸 맞춰서 카메라 화면으로 보려면 이 설치된 카메라 액터에 카메라 아이콘 표시를 누르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단점이 나오는데, 먼저 배치를 하게 되는 것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 실제로 배치된 내용의 녀석이 캐릭터 액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기준이 아니에요. 얘는 스켈레탈 메시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페르소나 애니메이션 툴에서 보는 내용도 액터 기준이 아니라 스켈레터 메쉬 기준이기 때문에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언리얼 월드에서 전방은 X축이었지만 플레이어 캐릭터 메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전방이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켈레탈 메쉬는 액터는 X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와 같이 이 내용도 시퀀스의 내용도 그 각도 스켈레탈 메쉬에 맞춰서 각도를 꺾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컴포지트에서도 그 내용을 꺾어줘야겠죠. 90도만큼 꺾어줘서 스켈레탈 메쉬에서 나오는 내용이 맞게 맞춰주고 여기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여기서 우리가 게임 플레이에서 직접 설계된 이 이펙트 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펙트를 담은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가서 이 내용이 끝에 가서 destroy 액터, 그러니까 다 사용되고 액터 자체를 소멸시키라고 명령을 해놨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퀀스에서는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 연출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와 상관없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액터가 이 시퀀스를 플레이할 때마다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시퀀서를 끄게 되면은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남게 되죠. 이렇게 월드에 남게 됩니다. 지워져야 되고요. 레벨 시퀀스에서 이제 장점은 이 우리가 만든 플레이어 연출,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를 찍기 위한 내용보다는 컷신을 연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물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플레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멋지게 카메라를 맞추고 이 내용을 담아서 캡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내용대로 무비 캡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도 이 자체로도 쓰임새가 있고 훌륭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은 이 컨텐츠를 다 설치를 해야 되고 레벨과 게임 플레이와 상관없이 연출을 해볼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컨텐츠 요소를 시퀀스에 배치하고 넣어볼 수가 있죠. 네, 이펙트 포트폴리오만 캡처한다는 전제하에 1번 게임 플레이가 되는 시스템에서 캡처하는 방법, 2번 시퀀스에서 모든 걸 배치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컷신을 연출하기 좋은 툴이라는 거. 자, 여기서 컷신이란 이 시네마틱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는 내용을 말하고요. 우리가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컷신으로 넘어가는 연출이 많죠. 그러니까 이펙터도 그 내용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를 해서 카메라 컷이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카메라의 각도를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컷을 연출을 넘긴다든지 내용을 컷신에서 연출을 많이 쓰게 되는데, 물론 이 카메라는 이제 이펙터가 실제 프로젝트 작업에서 만들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찍기 위해서라면 카메라를 만져야 되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단을 열어보면 각 이 카메라에 대한 조절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키를 사이사이 보관 키를 주면 카메라를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 내용을 빠져나와서 이 카메라 내용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트랙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도. 그리고 이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를 설치해서 하늘에서 보는 거, 땅에서 보는 거, 그 카메라 컷을 이렇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그렇죠? 컷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카메라를 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시퀀스가 굉장히 쓸만한 툴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는 이펙트 액터를 넣어봤는데 파티클을 하나씩 이제 기본적인 방법, 제일 많이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펙트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파티클을 추가를 해가지고 넣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풀고요. 자, 이렇게 파티클들을 직접 배치를 하고 그 파티클들을 여기서 파티클 시스템을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를 키를 두 가지를 정해서 이 동안에 플레이가 되게 하고 그 위치를 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파티클들을 다 배치를 해서 그 화면에서 잘 나올 수 있게만 설치를 하는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이걸 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컷신을 위해서. 그래서 컷신을 위한 파티클들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게임 플레이,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플레이어에 닿는 그 스킬 이펙트의 위치와 좌표, 그리고 그런, 보이는 아웃라인하고 이 시네마틱 카메라 위에서 잘 보이기 위한 파티클의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예는 우리가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컷신으로 연출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가 레벨 시퀀스를 활용하기 좋은 예인데, 이런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서, 충돌되는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내용에 충돌이 되었을 때, 이 박스 컬리전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서, 박스 컬리전이 충돌이 되었을 때의 레벨 시퀀스를 플레이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그래서, 캐릭터가 오버랩 됐을 때, 그쵸? 저 컬리전에 오버랩 됐을 때, 레벨 시퀀스를 만들어서 플레이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에 부딪히면, 보이지 않는 박스에 부딪히면, 이렇게 시퀀스 연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컷신으로. 자,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 이후에 넘어가는 연출로 포트폴리오를 찍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시퀀스를 다 구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비로 이제 뽑아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퀀스를 배치해서 모든 컨텐츠 요소를 세팅해서 포트폴리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벨 시퀀스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고 컷신 연출처럼 애니메이션 연출처럼 진행을 하는 게 레벨 시퀀서를 사용하는 장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적인 카메라에서 그 플레이어의 이펙트만 보여주는 형태라면 첫 번째 방법인 실제 게임 형태, 실제 플레이 형태에서 레벨 블루프린트의 카메라만 고정해서 설치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이펙트를 고정돼서 잘 보여주기 위한 포트폴리오라면 이 첫 번째 방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강의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고요. 자, 플레이 화면을 해야 내가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어떻게 보일지 이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피리뷰에서 어떻게 보일지 알고 그리고 그 작업이 반복돼야 우리가 게임 플레이 이펙트 완성까지 수달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론 시퀀서로 연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배경 이펙트를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컷신 연출 같이 카메라를 움직이고 여러 대를 설치하고 파티클과 뭐 쉐이더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 등을 직접 설치해서 녹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연출된 샷들을 넣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크게 비교하면 게임 플레이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액션키로 언제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컷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과 사라짐, 모든 동작을 시퀀스에서 각자 연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이펙트 스킬을 고정된 화면에서 잘 보여주기 위한 거는 첫 번째 방법, 게임 플레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보는 카메라만 설치해서 캡처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경 이펙트나 그 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카메라 연출, 컷신 연출이 있다면 레벨 시퀀스를 활용을 해서 녹화하는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